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만나봤다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한동훈 장관 묶어두기, 한 장관 묶어두기 전략 얘기고 사실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장관이 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완주의 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법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간이 또 길게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8개월보다 더 늘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조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E8에서 E9으로 바꾸고 E9에서 E7코어로 승격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안중근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고맙습니다. 천남 영암 조선소를 찾았고 지난번에 이제 호남을 찾았던 그 한동훈 장관인데 어제는 전북 완주의 딸기 농장 그 계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지금 법무부의 행정 차원인데 근데 어제 한 장관을 찾았을 때 그 내용 중에 국회에서는 본인이 말하면 말을 자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좀 한 장관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일하는 장관으로서 굉장히 또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되게 한동훈 장관 잘하는 얘기 나오면 말 끊어서 못하게 하고 또 옳은 얘기하면은 태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이전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만 언급이 됐었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영역 하는지 자체를 처음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정책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행보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 농업이 안 돌아가는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6개월 하는 거가 좀 이게 농사 짓는 거랑 좀 안 맞는다. 조금 더 늘려달라 해서 이제 8개월로 늘고 법무부가 그렇게 한 그렇죠. 겁니까? 하고 있죠. 그게 가장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이 일자리와 관련된 것까지도 챙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것이 또 호남 지역이 농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런 거 요청하고 법무부가 화합하고 이러면 좋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거 이슈로 삼은 적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찾아가서 전북도청하고 MOU 맺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생각됩니다. 정장 대신 사복 차림으로 완주의 한 딸기 농장 찾아서 외국인 근로자들 만났고 법무부의 자체 행정 관련한 외국 근로자의 그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만나봤는데 5개월에서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 직후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쳤던 민주당인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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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파면을 하라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국감은 끝났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시들해졌다는 이유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그 가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민주당 내에도 율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문제가 과연 한동훈 장관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도 잘 알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내걸었던 정권 심판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는 사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약간 그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출마하도록 해서 정권 심판론을 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 탄핵을 하면 그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가 수리가 안 되죠.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권 심판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오히려 민주당이 막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켜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자. 예.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부에서는 또 여전히 강경파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강경파만 아니라 당 전체 분위기,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랬잖아요. 국감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판단해 예. 보겠다 했던 것이라서 밀어놓은 것이 이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부분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역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오해하게끔 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야당 자객이라는 그런 뭐 이런 말하자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만 상대로 해서 뭐 나오면은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많은 피의사실 공표에 준할 만큼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탄핵의 요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는 더 검토해야 되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예. 분명히 탄핵의 부분은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만에 하나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뭐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 그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처신, 국민으로서의 처신 태도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 얘기를 꺼내들 수 있는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체로서의 행보, 아까 저희가 전직 전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 행보와 한 장관의 탄핵 여부, 민주당의 고심 이런저런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